박연미의 경제요정 시작하죠. 오늘도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마디로 못 말리는 증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렇죠. 코스피가 2450선 위로 올랐습니다. 저점과 비교하면 우리 그 3월 말쯤이었죠. 1400대를 터치를 했었는데 그때 비교하면 60% 넘게 올랐다는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 뭐 유동성 풍부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돈이 워낙 많기도 하고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한국판 뉴딜 같은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한국판 뉴딜에서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업종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등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증시를 누가 끌어가고 있느냐? 바로 이 세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른바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을 통해서 산업이 좀 일어날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장세인데 이른바 그래서 배터리와 여러 가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이런 그 사실상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BBIG. 삑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뭐 BB라고 하셔도 되죠. 그래요. 그래서 BBIG,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 이렇게. 예. 자, 그나저나 우리 증시도 이렇고 중국 증시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미국도 지금 아주 랠리 중이죠. 네, 뉴욕 증시도 아주 괜찮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신기록을 썼는데요. 11,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 다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실업자 상황이 좀 나아졌다. 여기에 대한 안도감이 반영이 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예. 네, 미국의 경우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를 주 단위로 통계를 내는데 이 숫자가 3주 만에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정이 그래도 아주 나쁠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그 얘기는 미국 소비로 돌아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소비 여력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쪽도 역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연미 기자께서 지난 3월쯤이었나요? 4월쯤이었나요? 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에 그 당시 왜 최고 뭐 600만 건, 680만 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한 100만 건대로 주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만한 사람은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줄 게 없다. 새로 청구할 사람이 없다. 시장에서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시장이 셧다운 이후에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약간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가 좀 이르고 연말쯤 되면 하반기 상황이 어땠다 이렇게 총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전 세계 증시 대부분 다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증시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랠리를 즐기고 계실 테고 아니야 한 번쯤은 꺾일 거야 하면서 주저주저 하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신의 영역 아닙니까? 정치는 게. 그래서 증권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증권만 계속 들여다봤던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당분간은 이 손바뀌는 규모보다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에 새로 증시에 공급된 주식의 총량에 비해서 돌아다니는 자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5배 이상 된다고 하니까
자기 같으면 지금이라도 투자 생각이 있으면 들어갈 거다. 유동성 장세에 몸을 싣겠다. 하지만 투자는 100%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한다. 예. 이런 단서를 달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이것도 부동산 시장 비슷한 거군요.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예상은. 자, 그런데요. 문제는 고점이 어딘지 모른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좀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 5일 기준으로요.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해서 이 증시에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요? 이게 네. 어. 지난 2월에 31조 원 규모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고요. 예. 4월에 40조 원, 이번 달에 50조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무색하다 이렇게 볼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 이걸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 금액이 14조 7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아, 신용 뭐라고 하셨죠? 신용융자 잔고라고 융자 하는데요. 잔고. 이것도 많이 는 거죠? 같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아. 굉장히 많이 늘기도 했고 예, 예. 점점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이 증시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오늘만 해도 오른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이 부각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잃어버리는 주식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잃었어요 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증시라는 게 사실은 이게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같이 뛰는 링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기관 투자자나 이른바 슈퍼개미를 일반 투자자들이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좀 종목을 잘 선별하셔서 주의하시고 돈 꺼서 들어가는 이런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그럼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그나저나 실물 경제는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부동산이나 그러니까요. 증시 너무나 과열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이게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또 불안감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이 부동산 얘기 또 좀 해보죠. 정부가 전세 품귀 현상 속에서 네. 월세 전환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네, 그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몇 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할 거냐 이런 건데 예. 뭐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원을 전체 다 보증금 없이 월세로 돌린다 하면 연간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하면 4%니까 예. 연간 400만 원을 내야 돼요. 예. 월 기준으로 하면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매달 정하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예요. 아, 예.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니까 이게 4%인데 예. 정부가 보기에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 3.5%를 더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절반 수준인 한 2% 수준으로 낮추면 예. 그 세입자의 경우 은행에서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를 은행에 주는 거나 집주인에게 월세로 내는 거나 비슷한 수준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 월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설사 시장의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게 정부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항상 우리가 한 23번 느꼈잖아요. 이번 네. 정부 들어서. 그 취지는 좋은데 부동산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는 항상 우리 생각을 빗나가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네. 제도 취지는 전월세 그 세입자분들을 돕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들 세입자분들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획일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일각에서는 나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많이 올려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임대차 갱신이 가능하고 5%만 올리라고 하니까 일단 안심.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예. 그런데 반면에 4년 동안 못 올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실거주 요건도 세워야 되니까
내가 복비하고 이사비 물어줄 테니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케이스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월세로 돌리는 것이 만약에 그 전환율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목돈을 내가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가는 거랑 예. 이 월세로 소진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이런 경향을 고려하면 세입자들은 이걸 100% 반길 것이냐 이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나저나 박연미 기자가 이번 주까지만 혹시 하신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 아니죠? 거짓 보도 아닙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예. 제가 그 이제 가을 개편이 되면서 예.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공교롭게도 이 시간하고 겹쳐서 워낙 또 녹화를 하게 방송이 됐네요. 많으셔서 예.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석 달만 쉬고 돌아오시죠, 다시.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불러주세요. 기자님.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